저는 한글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만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그들의 에너지에 놀랐다. 그들은 한글을 마치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밝혀줄 비밀 코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은 한글이 단순히 단어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창의성과 깊은 역사의 상징이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들의 세계로 끌려들었다. 그 순간 저는 제 오래된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서구 문화가 진보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에 깊게 경청하며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전통과 현대성이 함께 걷는 문화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가 과거와 미래의 혼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여 현대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많은 트렌드의 부상과 몰락을 목격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제 동료 제임스는 제 흥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유행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문화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바꾸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새로운 사상의 물결을 옹호하고 싶었고 한국 문화가 그저 덧없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와 사상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전통이 만나는 나라이며 한글의 모든 단어가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런던과 옥스퍼드와 같은 곳에서도 한국 문화가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간판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고 서양의 이름과 사상으로만 가득했던 거리에 한국 디저트 카페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서양 문화에 대한 제 자존심이 제 시야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주위에 벽을 쌓았고 이제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의 설렘을 느꼈지만 변화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변화는 항상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제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글의 역사, 그 아름다움을 형성한 예술가와 작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 이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찬양하는 삶에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보는 젊은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이 매혹적인 문화에 푹 빠져야 하며 아마도 진보적이고 현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젊은이들과의 대화는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흥분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문화적 풍경을 탐험하고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여정은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더 넓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말로 가득했던 제 교실이 한글을 배우는 장소로 바뀐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단어와 아이디어로 가득 찬 오래된 영어 텍스트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고유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어떻게 위대한 영국 시인의 언어만큼 풍부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미국 언어학자 클로드 햄튼 교수를 만났을 때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글 자음의 모양이 소리를 내는 입과 목구멍의 부분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연과 우리 몸, 언어를 연결하는 비밀 코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놀랍다. 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에서 탄생한 이 문자 체계에 대한 생각은 제가 언어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사람과 주변 세계관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자의 모든 선과 곡선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기업조차도 한국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의 서양식과는 매우 다른 회사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모여 요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따뜻하고 친근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사려 깊고 공정함에 대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인 듯 했습니다. 유엔의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던 중 저는 한국 문화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와 함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강점이 현대기술이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 사람들이 견뎌낸 깊고 고통스러운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해 배웠는데 그것은 큰 고통과 상실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1 운동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와 정체성을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해 배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 언어, 문화를 살리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들의 눈에서 결의를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힘든 역사가 짐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 저에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용기가 한국 문화의 기초를 쌓았고 오늘날에도 계속 빛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 저는 또한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경제적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결의를 지키며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건물, 번화한 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밝은 미소는 문화와 미래를 믿으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배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이해하고 국가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한 페이지의 단어만큼이나 국민의 정신에 관한 여정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놀라운 기술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읽을 때마다 경외감과 약간의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나라는 미국이 한때 AI와 컴퓨터 과학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혁신에 밀려나는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고 머릿속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제 눈앞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이 출시되는 뉴스 이벤트를 취재했습니다. 그 폰은 보기에 멋졌을 뿐만 아니라 깊은 창의성과 기술에 대한 용감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가젯이 아니라 산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의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혁신이 기기의 미래와 사람들이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곧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보고 BTS가 다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곡이나 재미있는 드라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유 경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유튜브에서 로제의 비디오가 5천만 뷰를 달성한 것을 보았고 그 순간은 한국 문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많은 한국어 단어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치, 한류, 애교, 대박과 같은 단어는 더 이상 이름이나 속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수백만 명의 삶을 반영하는 깊은 의미와 감정을 지닌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제가 언어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몇 개의 단어가 그렇게 많은 역사, 창의성,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저는 동료 제임스와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과 서양의 문화적 한계에 대한 격렬한 대화가 있은 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가 더 좋거나 더 강력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글로벌 문화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공이 세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지혜와 평화적 시위,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은 모든 국가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러한 변화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미래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국제정치, 경제, 사회를 형성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혁신, 모든 새로운 단어, 모든 문화적 성과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빌딩 블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편견과 오래된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동서양이라는 단순한 선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공유된 인간 경험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술, 풍부한 역사, 창의적인 에너지가 혼합된 한국 문화는 변화가 불가피하면서도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이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뉴욕의 어느 추운 저녁 대학 강의실에서 공개 강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강의실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앞에는 한국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와 그 깊고 철학적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열정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가 한글이라는 글자가 종이 위의 모양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완전히 몰두해서 들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저는 학습이 단순히 사실을 흡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맥박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종종 오래된 전통에 얽매여 세계 다른 지역의 혁신과 열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서로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데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취재 과정에서 많은 곳을 방문했고 모든 기사가 제 이해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국민의 땀과 눈물로 다시 일어선 한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갈등으로 상처를 입었던 한반도는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의 리더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모든 희생, 모든 도전, 모든 땀방울이 어떻게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에 기여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와 기술 뉴스를 취재하면서 한때 미국의 자랑이었던 산업이 힘든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해당 분야의 리더였던 반도체 설계 회사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 회사는 아시아 혁신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슬픔과 긴박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과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NN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전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한 나라나 한 전통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신 혁신, 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통해 구축됩니다. 제 기사는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포함한 서구 사회가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활기찬 문화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썼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앉아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준비한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CNN 뉴스룸을 위한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 문화의 성공 사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강점을 공유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밝은 미래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통을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로 보지 않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제 카메라는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런던의 번화한 거리에서 뉴욕의 대학의 신성한 홀까지 서울의 최첨단 연구센터에서 한류 시대의 활기찬 거리 공연장까지 여행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보았고 모든 문화를 하나로 묶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창조된 창의적 에너지와 혁신의 미래를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 촉구였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우리의 역할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목소리를 내고 모든 아이디어가 꽃피울 기회를 가진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카메라는 이 새로운 미래를 말해주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전통 한국 음식과 새로운 요리 트렌드가 섞인 번화한 시장을 촬영했고, 문화가 융합되어 더 풍부하고 연결된 사회를 형성하는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깊은 디자인의 한글 정신이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각 장면은 우리 세상이 공유된 꿈과 집단적 힘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부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다시 쓰여지고 있으며 우리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벽 대신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제보도, 기사,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모두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혁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